제가 경찰서에 가게 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하꿈입니다. 오늘은 도전을 하면서 실수를 했었을 때 혹은 도전하기가 망설여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피소드 2가지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13년 동안 47개의 꿈을 도전하면서 정말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이 많았어요. 사실 지금까지 이룬 게 32개지만 그 이면에 100번, 150번, 300번의 실수와 또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32개가 겨우겨우 이뤄진 거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경찰서에 가게 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잘못해서 간 거는 아니고 긴히 도움이 필요해서 찾게 된 경찰서이고요. 때는 바야흐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또 친한 친구 한 명과 무전여행을 떠났어요. 이제 국내를 한 바퀴를 돌면서 돈 없이 이제 여행을 하는 그런 도전이었었는데 한날은 저희가 이제 천안까지 넘어갔어야 됐는데 비도 너무 많이 오고 또 히치하이킹하는 차량이 너무 없었고 겨우겨우 얻어탄 차가 천안이 아닌 대전까지만 또 간다고 하셨었어요. 너무 또 급하니까 일단 그럼 대전까지만이라도 태워주시면 감사하겠다 하고 대전까지 갔는데 이미 날이 어두웠던 거예요. 저희의 원칙 중 하나는 날이 어두우면 움직이지 말자. 다음날에 이제 도전을 시작하자라는 주의였었는데 내리자마자 비도 많이 오고 심지어 이제 날도 어둡고 정말 오갈 데가 없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저희가 천안까지 가려고 했던 이유는 무전여행 시작하기 전에 이제 숙소 같은 경우는 사전에 다 언제는 어디까지 어느 지역 가겠다라고 목표를 정하고 그 지역에 있는 숙박업소에 연락을 드려서 이런 사정을 설명드리고 저희가 청소를 하고 이제 숙박이 제공이 가능한 그런 게스트하우스들에만 저희가 가기로 결정을 해놨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천안에 가기로 했었는데 대전까지밖에 못 갔잖아요. 대전에 있는 숙소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산도 하나밖에 없어서 그 천둥번개 치는데 계속 걷다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불현듯 저희 어머니께서 긴급한 일이 있을 때는 경찰서를 가라 라고 했던 거 어렸을 때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그래 우리가 지금 너무 도움이 필요하다. 경찰서를 가면 어떻게라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대전에 있는 한 작은 경찰서에 가게 됩니다. 되게 깜짝 놀라셨죠. 이제 경찰관 분들이 다 하여튼 꼬꼬마 고등학생 친구 2명이 와가지고 심지어 여자친구 2명이 와서 무전여행인데 어디 좀 잠시 묶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게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어이없고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상황을 설명을 드려서 잠깐 여기 경찰서에 좀 있어도 되냐 여쭤봤었는데 이제 그 경찰관 분 한 분이 이제 딸 같은 마음으로 굉장히 걱정을 하시면서 여기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데 너무 위험하다 하셔가지고 일단 경찰차를 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랑 친구는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처음으로 경찰차를 타봤는데 저희를 데리고 간 곳이 한 동네의 찜질방이었습니다. 찜질방의 사장님이 그 경찰관 분하고 오랫동안 이게 친분이 있으셨고 제 사정을 설명드리면서 이 오갈 데 없는 학생들 하루만 좀 재워줄 수 있냐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저희는 또 무전 취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또 신념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우리가 노동력을 제공하든 뭘 드리던 해서 우리 노동력에 맞게 숙박이든 밥이든 이렇게 먹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는 너무 상황인지라 그날이 유난히 힘들었어요. 힘들고 막 비도 많이 맞고 해서 체면 치를 것도 없이 그냥 죄송합니다. 하루만 신세 지겠습니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비도 쫄딱 맞고 하루 종일 먹은 것도 없고 해서 찜질방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스피커로 저기 땡땡에서 여자 학생 2명 지금 카운터로 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찜질방에 있는 또 분들의 시선을 받으며 카운터로 갔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제 무전여행인 거를 아시고 재밌는 경험하게 해줬으니 또 식권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잠을 안전한 곳에서 잘 자고 그 다음날에 정말 따끈한 김치찌개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 김치찌개 먹은 아침이 제 생일 날이었거든요. 그게 정말 잊지 못할 날입니다. 그 무전여행 돌아오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저희가 민폐이기도 하고 또 너무 감사한 마음도 들고 해서 저랑 친구랑 이제 마트에 가서 간식거리랑 이런 걸 여러 가지 사가지고 편지를 써서 그 경찰서랑 찜질방에 보내드렸어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용감했고 어떻게 보면 무모했고 했던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던 에피소드였는데 결론은 그런 주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여행을 잘 마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많은 도전들을 하면서 그 몇 배의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때 나는 지금 혼자야, 나는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민폐가 되고 조금 눈치가 보이더라도 나중에 갚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주변을 돌아보시고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일이란 게 모르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내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을 할 때는 그 예측 불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럴 때 그거를 불안해하시고 두려워하셔서 그 도전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도전을 하시면서 주변에 내가 도움도 받고 또 내가 도움도 주고 하는 그런 또 여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요, 저의 정말 치부 중에 하나기는 한데요. 제가 한창 이제 고등학생 때 여러 가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봉사활동부터 시작해서 한중 교류해서 중국에 청소년 교류로 다녀오기도 하고, 친구들 모아서 직업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학교에 진로 콘서트를 열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꿈과 진로에 관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게 서울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서울에는 어떻게 저렇게 청소년 관련 활동을 많이 할까? 행사도 많이 열까? 한번 저런 데 꼭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청소년 기관에서 이제 한 행사를 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행사를 운영할 때 그 학생 운영진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바로 지원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뽑는 대상이 아무래도 서울에서 진행하는 행사니까 서울 근교에 사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뽑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너무 하고 싶다는 그 자기소개서의 열정을 봐주시고, 그래 학생 한번 서울에 올라와서 같이 이거 행사 해봅시다 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안고 그 행사 전날에 잤습니다. 근데 너무 싶었던 행사여서 그런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3, 4시까지 잠을 못 잤다가 잠깐 눈을 붙였다가 떴습니다. 떴는데 시계가 6시인 거예요. 집에서 기차를 타고 출발해야 할 시간이 7시였습니다. 즉 기차 출발 시간이 7시였던 거죠. 그래서 완전한 패닉에 빠졌고, 잠깐 잠이 들었던 게 알람 소리를 다 못 들고 그냥 그대로 기절을 한 거예요. 딱 그 시간을 본 순간 외마디의 비명과 10초간의 패닉을 겪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일어난 상황이 맞는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잠깐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다양한 생각이 들면서 일단은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어떻게든 서울에 가야 한다라는 생각에 기차를 두고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이제 시간을 계산을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분께 정말 죄송하다라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제 담당자분도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기껏 지방에 있는 친구 뽑아줬는데 늦잠을 자서 못 왔다니 이거는 정말 저의 애티튜드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냐, 어떻게 하실 거냐 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다, 이제 그렇게 끝났습니다. 제가 그 하루가 너무 좌절스럽고 제 스스로가 원망스럽고 제일 큰 감정은 죄송함이었던 것 같아요. 굳이 저를 뽑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저를 뽑아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부응하기는커녕 그 행사를 참석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한 3일 뒤인가 또 다시 마트를 갑니다. 마트를 가서 뭔가 이제 직장인분들께 필요할 것 같은 걸 비타민이라던가 제 어린 생각에 뭔가 팁이 있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뭔가 같이 드실 수 있는 간식이랑 해가지고 정말 죄송하다 또 편지를 쓰고 택배로 발송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연락이 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상황이 그러셨다니 또 이해합니다라고 또 좋게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마무리가 잘 됐었는데, 제가 그때 생각이 든 거는 정말 이런 실수를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뭘 잘못했고 어디서부터 실수를 했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한 장면은 제가 그 공항으로 가던 경전철 안에서 도저히 시간을 맞춰서 가지 못할 것 같다는 거를 깨닫고 중간에 내려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가서 멍하니 앉아있는데 그 이제 화장실에 가면 문이 있잖아요. 그 문 앞에 종이가 붙어 있었는데 이제 안 좋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번호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그때는 너무 긴급한 상황이었었고 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된 것은 정말 내가 다음에 이런 행사를 가게 된다면 이러이러하게 준비해서 절대 늦지 말아야겠다. 혹은 그 전날에 미리 올라가야겠다 라는 거를 크게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로 강사 일을 할 때도 무조건 30분에서 1시간 전에 가거나 너무 멀다 싶으면 그 전에 숙소를 잡고 지냅니다.
물론 앞으로 또 제가 실수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 그 고등학생 때 했었던 그 실패의 경험이 저한테 엄청난 자산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또 새로운 길을 가시다 보면 분명히 많은 또 어려움과 예상하지 못했던 돌부리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때 그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셨다고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그 깨진 무릎에 또 다시 밴드를 붙이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서 다음에 또 돌부리가 보일 때는 안전하게 점프를 해서 넘어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2가지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도전이 두려울 때 그리고 실패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중요한 건 그 어디서나 길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지금 당장 실패와 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분명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또 다음 스텝을 통해서 성장할 나를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학구미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